안녕하세요. 일약스쿨 일본약대 이론화 개념 완성반 5강 산과 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교육과정에서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과 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의 벽이랑 또 산과 염기는 상당히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역사별로 OH를 준의 OH 마이너스 준의 전자를 준의 만의 이런 역사적인 산과 염기의 정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의뿐만 아니라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여튼 들어갑시다. 또 산 또 엔기 산과 염기 정의로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인데요. 또 산, 수이줄대 수소이온 H 플러스を 生じる物質. 수중에서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엔기, 수이줄대 수이산화物イオン OH-を 生じる物質. 수중에서 수산화물 이온 OH-를 생산하는 물질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水中では水素イオン H プラスはオキソニウムイオン H3O プラス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 물에서는 이 H 플러스가 한 개만 띡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H3O 플러스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이도의 학교를 도전하실 때는 이 원리를 아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Cl, N가스이소, 염화수소가 있을 때 이렇게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긴 하지만 사실 HCl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물속에 H 플러스가 붙어서 H3O 플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외워야 꼭 점수를 딸 수 있다기보다는 이해해 주시는 편이 앞으로 학습하기에 편하다는 점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산염기가 우리한테 가장 가깝긴 하지만 염기를 OH-를 주는 I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너무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주는 애냐 받는 애냐 관계성으로 산염기를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또 산 같은 경우는 수이소이온 H 플러스 아다이르物質 수이소이온 H를 주는 물질. 염기 같은 경우는 수이소이온 H 플러스 우케토르物質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받는 물질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뭐 HCl 플러스 NH3가 있을 때 얘한테 H를 주니까 염화수소는 산이야, 아모니아는 염기야 하고 정의의 확장을 할 수 있었죠. 아레니우스의定義, 수입줄 때 아레니우스의 정의 같은 경우는 H2O가 있어야지 염기가 OH-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염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만드는 게 산이고 OH-를 만드는 게 염기야 라는 정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H 플러스를 주는 애가 산이고 H 플러스를 받는 애가 염기야 라고 정의를 확장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산의 교자크, 산이 강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까요? 첫 번째, 낸리도, 전이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溶解している酸塩基に対する電離している酸塩基の割合を電離度アルファと言います. 용해하고 있는 산염기에 대해 전이하고 있는 산염기의 비율을 전이도라고 합니다. 조금 알쏭달쏭한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HX라는 산을 넣었어요. 그럼 넣었을 때 얘는 이미 용해된 산입니다. 근데 넣은 상태에서 H 플러스 X 마이너스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서로 전하를 띠는 게 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인 산 염기에 대해서
얼만큼 전리되어 있냐, H 플러스를 내놨느냐, OH 마이너스를 내놨느냐를 전리도, 낸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염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용해시키면 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염기는 거의 다 용해하면 전리가 되고요. 거의 다 용해하면 전리가 되니까 알파는 1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알파가 1이 되는 것을 교상 strong acid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업에서는 계속 SA라고 할 거고, 또 염기 같은 경우는 strong base라고 해가지고 교행기 SB라고 줄 거예요. 반대로 뭐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약한 염기는 weak acid라고 해가지고 WA로 써줄 거고, 양염기 같은 경우도 WB로 써줘서 weak base라고 써줄 거예요. 하여튼 강염기, 강산 같은 경우는 알파가 1, 전리도 알파가 1, 완전히 전리함으로써 반응식을 쓸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대표적인 강산이랑 강염기를 외워볼까요? 이것들은 꼭 외워줘야 되는 거고, 강산은 알기가 쉬워요. 류산도, 쇼산도, HCl, 황산, 질산, 염산입니다. 얘네들은 알겠는데 강한 염기가 외우기 어렵죠? 둘 다 넷 다 OH가 뒤에 있고 칼륨, 나트륨, 바륨, 칼슘이 붙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일본어로는 그르나바가 오지마 바보야 라는 외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일본어가 익숙하신지 모르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나바다 운동해가지고 아나바다라고 하면 아나? 아나바다로 외우기도 했는데, 뭐 저는 사실 그르나바가로 외우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강산을 배워봤으니까 약산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알파가 1보다 작은 친구들, 별로 녹여도 전리하지 않는 친구들을 약산, 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강산이라고 외워준 친구들 외에는 다 약산, 약염기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 약염기를 외워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弱弱塩基の水溶液中にはイオンとともに電離してない酸塩基がたくさん共存しています。약산, 약염기 수용액 중에는 이온과 같이 전리하지 않은 산염기가 많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共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平行状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평형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よって弱酸、弱塩基の電離を示すときは화살표를 약산, 약염기 전리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2개를 뻗어주게 됩니다. 그냥 여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약산 같은 경우는 용해에도 전리가 안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덴리테스 K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전리 정수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산이면 A라고 쓰고 염기면 B라고 쓰는데 이 KA를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강산, 강염기의 전리도 알파는 1이에요. 그런데 염산, 황산, 질산 둘 다 셋 다 세기가 다 다르죠. 다 강산이긴 하지만 산에 따라서 얼마나 센지가 다르기 때문에 同じ強酸でも水中で水素イオンを多く生じるものほど強い酸になります. 이때 얼마나 센지 구별할 때는 같은 강산이어도 물속에서 수소이온 H+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에 따라서 강한 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만들수록 강한 산이에요. 이때 생각하는 게 넬리테스 K의 전리 정수 KA고요.
예를 들어서 HNO3 같은 거가 있을 때 이 부분을 A라고 놔주시고 A라고 놔볼까요? 물에 녹여주면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뭐 NO3 마이너스처럼. 이때 처음에 넣은 HA, 이 괄호는 농도란 뜻이에요. HA 농도랑 전리된 수소이온, 전리된 산이온의 비율을 전리정수라고 놔줍니다. NTS라고 놔줍니다. 이때 HA가 전리가 많이 될수록 이 HA 자체의 농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전리가 많이 될수록 H 플러스 A 마이너스의 서로의 곱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KA가 클수록 더 강한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산염기의 강약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가져가실 표현은 전리도, 그리고 강염기는 이 전리도가 1인 친구들 얘기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염기를 꼭 외워주셔야 되고, 얘네를 제외하고는 강산강염기, 얘를 제외하고는 다 약산약염기다. 넬리테스 전리정수는 강산끼리 어느 쪽이 더 센지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물속에서 전리가 더 잘 될수록 전리정수가 커진다. 전리정수가 클수록 센 산이다. 이 식도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너무 벅차다 싶으신 분들은 전리도 알파가溶解している酸塩基分の電離している酸塩基 용해되어 있는 산염기분에 전리되어 있는 산염기라는 걸 외워주시고, 전리정수 같은 경우는 이 H 플러스 그 강산끼리의 강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전리정수가 클수록 센 산이라는 거 외워주세요. 가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산염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H2SO4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전리하면 두 개의 H 플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NaOH 같은 경우는 전리하면 OH- 한 개의 OH- 발생하게 되죠. 이때 산가 持っている H プラスの数、塩基が持っている OH マイナスの数を가스と言います。산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의 수랑 염기가 가지고 있는 OH-의 수를 가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때 예시로 들어준 황산 같은 경우는 가수는 둘이고 NaOH 같은 경우는 가수는 하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통해서 얘는 몇 가수의 산이구나, 염기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酸塩基の価数とは持っている H プラス OH マイナスの数、基本的に化学式から判断。가지고 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가수라고 정의를 해주고, 우리들이 앞으로 화학식 쓰면서 반응식 써줄 때 중요하게 됩니다. 水のイオン積 KW, 물의 이온적 KW인데요. 우리들이 산염기 녹일 때 거의 다 물을 쓰게 되는데, 물 같은 경우도 H2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녹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H 농도랑 OH 마이너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25도 순수한 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H 플러스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만큼,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만큼 존재를 했대요. 그래서 KW
미즈노 이온세기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몰 제곱 퍼 리터 제곱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를 외워주시고요. 얘네들은 어떤 수용액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성질이니까 물의 이온적은 이거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물을 그냥 물질로서 평형 관계로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水の電離を平行という視点から 捉えてみましょう. 물의 전리를 평형이라는 시점에서 봐보도록 합시다. H2O라는 물질은 물 속에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전리되는데 이때 물의 전리 평형의 평형 정수 K. 평형 정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평형 정수 해고 테이스 K. 水の電離平行の平行 테이스 K. 평형 정수 K는 K분의 H2O분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水はほとんど電離しておらず、電離前後でモル濃度 H2O は不変、すなわち一定値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리한 전후로 몰 농도 H2O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것만 변할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 구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K에 H2O를 곱해줘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놔주는 거죠. 이 K에 H2를 곱해준 거를 KW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평형정수 관점에서 물이 어떻게 전리하는지 수치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별로 전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맨날 구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 정수로 만들어버리자 하고 미즈노 이온세기라는 물의 이온적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이온적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몰 제곱 퍼 리터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25도에서 그렇습니다. 물의 전리는 흡열 반응, 열을 받으면 물이 더 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열을 흡수하게 돼서 평형이 전리가 더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H2O가 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25도에서는 미즈노 이온세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지만 온도를 변화시키면 KW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의 이온적이라는 표현이랑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미즈노 이온세기, 물의 이온적은 KW로 나타내고 얘네들은 H 플러스 곱하기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이다. 이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몰 퍼 제곱 퍼 리터 제곱이다. 근데 얘네들은 25도일 때 온도가 변화하면 온도가 만약 올라가면 물의 이온적도 커진다. 자, 그럼 뜬금없이 미즈노 이온세기 물의 이온적 왜 했느냐? 아까 물의 이온적은 H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 퍼 리터였고 OH 마이너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 퍼 리터여서 둘이 곱해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몰 제곱 퍼 리터 제곱이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물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거 중성이라는 거죠. 준수이치노 H 플러스도 원하지 순수한 물 속에 수소이온 농도가 같을 때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순수한 물보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지는 경우
산에 의해서 H 플러스가 더 늘어난 경우겠죠. 산은 H 플러스를 만드는 친구니까요. 이때 순수한 물보다 H 플러스가 큰 경우는 산성.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보다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크다. 이때 산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순수한 물 속에서 H 플러스 값이 작다. OH 마이너스가 많이 만들어져서 물이 돼버리거나 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보다 작다 하면 N기세,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라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액을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배워봤는데요. 이때 수용액을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할 때 1.0 곱하기 10-7이라는 숫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로그를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을 이제 수험으로 하시는 분들은 로그가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로그를 우리가 배우는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경우는요. 큰 숫자 또는 너무 작은 숫자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고 싶을 때 로그를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pH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10 H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H 플러스가 만약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일 때 얘네들은 로그 10을 붙여줌으로써 1.0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는 복잡한 숫자가 그냥 마이너스 7이 되고 결과적으로 7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pH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라는 거 외워주세요. pH 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pH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이거를 먼저 구해야겠죠? 이 괄호라는 것은 안쪽의 농도가 안쪽 이온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산수이오액의 H 이온 농도 산 같은 경우는 H를 구해주고塩基水溶液のOH 농도 염기 수용액 같은 경우는 수산화 이온을 구해줍니다. 이때 이 이온은 산 곱하기 가스 곱하기 전리도 H2 일단 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H2SO4 류산 황산이 녹았다고 쳐봐요. 이 황산이 지금은 좀 쉽게 개수로 얘기해 봅시다. 100개 있었어요. 100개 있는데 얘는 녹으면 H를 2개 물속으로 퍼뜨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의 개수를 가스라고 해서 가스 곱하기 2 거기에다가 전리도 이 산의 농도가 100개 있을 때 100개 녹으면 알파는 1이겠지만 100개 있을 때 5개 녹으면 알파는 0.5겠죠. 산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이온으로 분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알파를 추가적으로 곱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기도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 산이랑 염기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각각 구해서 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물의 공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수용액의 기작도 pH 수용액을 희석하는 거랑 희석에 따라서 산성도가 얼마나 낮아지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pH와 水素イオン濃度の桁を示すものなので
酸性の水溶液を10倍に希釈すると pH は1大きくなります。pH는 그 H 플러스의 농도의 행수를 나타내요. 요거는 100분의 1이었는데 요거는 1000분의 1이었죠. 이때 pH가 2에서 3으로 변화합니다. 산성의 수용액을 10배로 희석을 하면 pH는 1 커지게 돼요. 그런데 しかし希釈しても酸性の水溶液が塩基性に変化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희석해도 산성의 수용액이 그 염기성으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 希釈していくと最終的には限りなく水に近づきます。つまり中性 pH7 に近づくのです。希釈により pHが7を超えて変化していくことはありません. 희석하면 최종적으로 끝도 없이 물에 가까워지는데 거의 중성 pH 7에 가까워집니다. 희석에 의해서 pH가 7을 넘어서 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식초 같은 거 희석했더니 갑자기 뭐 중성 세제가 된다든지 염기성 뭐 비누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같은 경우는 희석을 영원히 해도 7을 넘는 염기성으로 변할 일은 없다. 뭐 10의 6승배로 희석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10배로 희석했더니 pH가 3이 됐지만 이번에는 pH 8이 되는 게 아니라 7의 무한정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pH 2에서 pH 3, 4, 5, 6까지는 희석할 수 있지만 7을 넘어서는 희석할 수 없다. 그냥 물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다. 교산의 pH, 휘박한 강산의 pH를 이제 참고용으로 배워볼 건데 그렇게 외워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강산이나 교塩液の pHを考えるとき、水から生じる H は考慮していません. 강산이나 강염기의 pH를 생각할 때 물에서 생기는 H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それは強酸から生じている H プラスの方が十分に多く H2O からの H プラスは無視できるからです. 강산에서부터 생기는 H 플러스의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H2O는 무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산 HA가 있을 때 여기서 나온 H 플러스 X몰만 고려를 하지 H2O에서 나온 Y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수용액일 때 물에서 나오는 H 플러스는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르샤토리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엄청 휘박한 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몰 퍼 리터보다 작았을 때 pH 6보다 작을 경우에는 H2O에서 생기는 H 플러스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상으로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구제국대학, 오사카대학, 도쿄대학 뭐 이런 데 화학과를 수험하지 않은 이상 안 나오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틀려도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이거는 잘못됐네. 외우셔야 하는 부분은 상성, 중성, 염기성이 있을 때 이 H 플러스 괄호 얘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퍼 리터보다 크다. 중성은 같다. 염기성은 작다. 그리고 이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pH로 나타내면 산성은 pH가 7보다 작고 중성은 pH가 7이랑 같고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산의 수용액 같은 경우 이제 그 산이 H 플러스를 얼마나 퍼뜨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물속에서 얼마나 산이 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산의 수용액의 수소 농도를 구하려면 산의 농도에 걔네들이 퍼뜨릴 수 있는 가스
퍼뜨릴 수 있는 수소의 개수를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낸리도, 전이도를 곱해준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수용액을 희석할수록 pH는 7에 가까워지며 산이 염기가 된다든지 염기가 산이 되는 일은 없다. 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해볼까요? 아무리 산에 물을 많이 넣어도, 염기에 물을 많이 넣어도 엄청 희석된 산이 될 뿐, 엄청 희석된 염기가 될 뿐, 진짜 중성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산과 염기의 성질을 바꾸려면 중화 반응,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물로 만드는 과정을 중화反応,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酸と塩基が反応すると、酸の H プラスと塩基の OH マイナスが反応して水になります。산의 수소랑 OH マイナス, 염기의 OH マイナスが 반응하고 있죠. これより酸の性質も塩基の性質も打ち消されます。 이것에 의해서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이 서로 지워진다. これが中和反応,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중화点における量的反応, 중화점에 둘 수 있는 양적 관계, 酸と塩基が過不足なく反応する点を中和点, 終点と言います。 산과 염기가 서로 부족하지 않고 반응하는 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온 반응식の係数から中和点における酸と塩基の量的関係はこちらとなります。 이온 반응식의 개수로부터 중화점에 둘 수 있는 산과 염기의 양적 관계는 이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량, H 플러스의 물질량이랑 OH 마이너스의 물질량이 같아야 서로 물이 돼서 중화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H 플러스의 물質量 모레와 OH 마이너스의 물質量 모레와 次のように表すことができます。 이거 너무 어렵게 써있는데 산의 물질量모르 가끼르 가스,塩基の 물질量모르 가끼르 가스입니다. 얘네들이 H 플러스를 몇 개나 퍼뜨릴 수 있는지, OH 마이너스를 몇 개나 퍼뜨릴 수 있는지가 가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산과 염기 파트에서 알파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화 반응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중화反応と 낸리도, 알파의 관계. 알파가 뜬금없이 나온다면 그건 전리도입니다. 낸리도. 삭산 CH3COH. 색소산이었나 이게? 좀 까먹었지, 죄송해요. 삭산의 이치모를含む 水溶液を水酸化ナトリウム NaOH 水溶液 알파 이퀄 1で中和するときを考えてみましょう。이 삭산 1몰을 가지는 수용액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この時 NaOH は何モル必要でしょうか? CH3COH 같은 경우는 H를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가스가 1입니다. 그리고 전리도가 0.01. CH3COH アクア水溶液の H プラスは 0.01 モルしか存在していませんから、アルファイコール1の NaOH は 0.01 モルでいいと思いませんか? 얘가 1몰이 있잖아요. 1몰이 있으니까 1몰이 있는데 전리도에 의해서 0.01밖에 안 녹았으니까 H가 0.01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H 플러스는 산의 농도 곱하기 가수 곱하기 알파다. 이번에 1몰 존재하고, 이거는 정확한 식은 아니지만, 이거 왜 안 써지지?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됐다. 곱하기 1 곱하기 0.01 해서 나온 거고요. NaOH도 그럼 똑같이 0.01 필요하니까 얘는 1몰이 얼마였지?
얘는 전리도가 1이니까 0.01몰 있어야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NaOH가 1몰 필요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까까지 계속 다뤄왔던 거는 강연기였는데요. CH3COOH 같은 경우는 전리도가 0.01이었죠. 그러니까 산의 농도에 비해서 녹고 있는 수소의 농도가 상당히 낮은 친구입니다. 確かに、CH3COH 中に存在する H プラスは 0.01 モルですが、中和反応により H プラスが減少すると、その分 CH3COH の電離が起こるのです。 얘네들이 H 플러스가 0.01몰밖에 없긴 하지만 중화 반응이 요리 H 플러스가減少すると 얘가 H 플러스가 계속 중화 반응으로 H2O가 되면서 H 플러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CH3COOH에서 또 새로운 전리가 일어나서 H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だから平行で考えると H プラスが減少すると H プラス生成方向、すなわち電離が進む方向に平行が移動するのです。평면으로 생각하면 H 플러스가 감소할수록 H 플러스 생성 반응, 얘네들이 서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CH3COOH에서 H 플러스 이온이 생성될 수 있고 다시 CH3COOH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꾸 H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H 플러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それと同時に CH3COH の電離が進行し、最終的に1モルすべての CH3COH が反応するため NaOH1 モルは必要です。중화 반응이랑 똑같이 CH3COOH의 전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1몰 전체 CH3COOH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NaOH는 1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대와 사이야塩基の電離度 알파와 考える必要がありません. 중화 반응에서는 상이나 염기의 전리도 알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서로 물을 만들면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없어져. 근데 얘네들이 또 새로 만들어서 얘네 원래 있었던 산이나 염기의 농도만큼 분량만큼 다 쓸 때까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녹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주요 반응이 올 때 次のことが言えます.強酸強塩基 강산 강염기 중화 노미가 起こる 중화만 생겨납니다. 약산, 작산, 작塩基, 약산, 약염기, 중화도電離が 동시進行で 起こる 중화랑 전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우린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전리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화 반응에서 약산이든 약염기든 강산이든 강염기든 그렇게까지 전리도를 신경 써서 계산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지만 전리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反応と電離度アルファ関係のまとめ 중화反応における量的関係 중화 반응에 대한 양적 관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산에서 염기에서 각각 나온 것들이 합쳐져서 물을 만든다. 중화 밴드와 H 플러스의 물질치료, OH 마이너스의 물질치료. 우리가 전리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H 플러스 산이 가지고 있는 H 플러스 이온만큼, OH 마이너스 이온만큼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중화 반응일 때는 전리도 알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염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酸から生じる陰イオンと塩基から生じる陽イオンからなるイオン結合の物質が塩です. 산에서 생기는 음이온이랑 염기에서 생기는 양이온에서 생겨나는 이온 결합의 물질이 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H2SO4랑 NaOH가 있을 경우에는 NaOH의 Na, H2SO4의 SO4- E- 염이 되겠죠. 또 분류 A와次の3つに分類します. 염은 여기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산세인,塩基性因, 세인,
산에 H가 남아있는 친구, 염기성염, 염기에 OH가 남아있는 친구, 정염, H랑 OH 둘 다 남아있지 않은 친구. 例えば、酸性への NaHCO3 は水に溶けて塩基性を示します。このように分類と液性は一節関係ないことに注意しましょう。 얘네들이 H를 가지고 있고 OH를 가지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산성염 NaHCO3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분류랑 액성은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좀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잊어버려도 되실 만큼 관계가 없어요. 액성을 배워볼게요. N, X, 미진이 토끼된 나니세요. 시메스카가 X에 대해서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는지 산성이 되는지 보여주는 게 액성입니다. N, X와 돈나산도 돈나인기까라生じた 塩化で 판단します. 염의 액성은 어떤 산과 어떤 염기에서 생긴 염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강산, 강염기, 강산 중성되고요. 만약에 강염기, 강산이 반응을 해도 산성염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염기, 강산, 얘는 당연히 산성이 되겠죠. 강염기, 약산, 당연히 염기성이 되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NaHSO3, NaHPO4는 산성이 된다. 그래서 이 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알려준 이유는 아무래도 무기 물질일 때 염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걸 건너뛰면 처음 배운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교행기 SB 또 교산 S가生じる 세 강염기 SB랑 강산 SA에서 생기는 정염은 중성. 교행기 SB도 교산 SA가生じる 산세. 얘네들 강염기 강산에서도 산성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경우 산성이 되고요.弱塩基と 교산 SA가 生じる N은 산성. 교행기 SB도 작산 WA가 生じる N와 염기성.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염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N가 起こす 反応はいくつかありますが、ここで確認する2つの反応の原動力は同じです。염이 일으키는 반응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2개의 반응의 원동력은 같습니다. そして、これらの反応を起こす A와 작산 WA 유라이, もしくは弱塩基 WB 유라이の Nです。 그리고 여기서 반응을 일으키는 염은 약산에서 나왔거나 약염기에서 나온 것들이다. 작산弱塩基は 電離度アルファが 1に比べて非常に小さく電離しにくい物質です。電離しにくい組み合わせが出会うとくっつきます。すなわち電離の逆反応が進行するのです。약산 약염기는 전리도 알파가 1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전리하기 어려운 물질입니다. 전리하기 어려운 조합이 만나면 서로 붙어요. 그래서 전리랑은 역반응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산 WA에서 유래된 이온 -X는 H+랑 만나면 붙어요. 만약에 H+ 제공자가 물이었을 때는 얘네들은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키고요. 제공자가 강산이었을 때는 약산 유리 반응을 일으켜요. 약산 유리 한호, 이거는 중요합니다. 반응, 약행기 WB 유라의 이온 Y+와 OH-出会うとくっつきます. 얘네도 똑같이 이렇게 전리되는 게 아니라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끔씩 붙어있는 애가 있으면 염일 수 있겠다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진 염들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전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X-가 약산 W 유래의 새끼, 약산 유래일 때를 볼까요? 이렇게 X-랑 물이 만나서 HX가 만들어져요. 산이지만 너무 약한 전리도를 갖기 때문에 H+를 붙여버립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OH-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H+를 좋아해요. H+를 내놓는 게 산인데 얘는 H+랑 붙어버리기 때문에 OH-를 만들어서水酸化イオン OH- を生じるため、弱酸 WA 由来の塩は水に溶けて塩基性を示します。약산에서 유래되었긴 하지만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약산 유래의 염은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약산나트리움 CH3COONH2O 액기 약산나트리움 수용액 같은 경우는 염기성인데요. 얘네들이 산이잖아요. 산에서 만들어진 염이기 때문에 항상 산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CH3COONH는 물속에서 이렇게 NH랑 CH3CO-로 분리가 되고요. CH3CO-는 약산에서 유래된 이온이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H2에서 H를 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OH-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약염기에서 유래됐을 때도 똑같은데 아까는 H+를 끌어당겼지만 여기에서는 OH-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산성을 만들게 되고요. 예시로서 염화암모니움 NH4Cl의 수용액이 있는데 NH4Cl은 물에 녹았을 때 NH4랑 Cl-로 분리되어서 약염기에서 유래된 이온이기 때문에 NH4+가 H2O에 붙어버려서 H3O+를 만들어요. 이게 화학적으로는 가장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H3O+가 만들어지면 이거 H+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NH3는 OH-를 뺏어오기 때문에 H+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산유리한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배웠던 약산유리한로는 약산에서 유래된 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약산 유래 염 같은 경우는 OH-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걔는 물이랑 있을 때였죠. 이번에는 강산이랑 섞어보기로 했습니다. 강산이랑 섞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강산이랑 섞었을 때 얘네들은 CH3COOH를 만들고 반대쪽은 NaCl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OH- 부분이 A-로 바뀐 것 뿐이죠. 물이 아니어도 강산이랑 섞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CH3CO-는 강산의 H를 받아와요. 강산은 H를 엄청 싫어해요. 항상 버리고 싶어 합니다. 걔가 버린 H+를 만들어서 전리의 전리의 역반응이 일어나고요. 남은 것들, 얘가 버린 Na+랑 HCl, 염산이 버린 Cl-끼리 만나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유리 반응도 똑같습니다. OH-를 받아먹는 친구이기 때문에 강염기를 만났을 때 OH를 자기가 받아먹어요. 그래서 H2O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남은 Cl-랑 Na가 만들어서 나머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염의 반응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염 자체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가수분해 반응이랑 약산유리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둘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표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리도가 낮기 때문에 H를 끌어당겨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H를 물이 제공할 때는 물이 분해되어 가스이분가의 한로 물이 분해되어 버린다. 뭐 다른 물질에 물을 넣어서 분해됐을 때를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 분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H 플러스 교산에세가 대교수를 봐 이 약산유리 한로 이 염에다가 강산에 넣었을 때 오히려 이 강산의 H를 받아와가지고 염이 약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산유리 한로, 약산이 생겼다. 약산유리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약산유리 반응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알파벳들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CH3COONA가 H2O라고 생각해도 되고 HCl을 만나면 CH3COOH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자, 그럼 중화적정 실험기구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갑자기 아까는 염 얘기하더니 왜 중화적정 얘기가 나오죠? 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H2O를 만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를 배워본 거고요. 이번에 중화적정 실험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는 절대 안 외워도 되는 거긴 한데 일본은 시험 문제 최다 빈출 부분이라고 꼭 외우시고요. 웬만하시면 뭐 실험 영상 이런 것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주어텍시대実験道具 중화적정 실험 도구 濃度が正確に分かっている水溶液、標準液で濃度未知の酸や塩基の水溶液を中和し、中和点での量的関係を利用して未知の濃度を決定する操作を中和滴定と言います。 농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용액 표준액에서 농도 미지의 산과 염기의 수용액을 중화하여 중화점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을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학교 가면 하고요. 문제에서도 최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물의 농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강의 써볼 때 이게 산성인데 얼마나 센 산성일까요? 먹어볼 순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pH를 재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0년 전에 과학자로 돌아간다고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산성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염기성 물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염기성 물을 몇 밀리리터 넣어서 이게 10ml 줄었다. 그러면 얘는 pH 얼마 정도겠다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산성도, 염기성도를 가지는 친구들을 중화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중화적정입니다. 실험 도구는 메스프라스코, 호르피페토, 뷰레토, 코니카르 비가 있고요. 이게 정말 안 외워도 될 것 같잖아요. 어떤 이름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즈레노 시오스레마이니 준수이데 알아이마스. 준수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물이 아니라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물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요. 준수이데 느레타나나 시오시테모 이모노. 메스프라스코랑 코니카르 비가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도모아라이 시대 시오스르바이, 도모아라이라는 거는 그 해당되는 물질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준 다음 그러니까 그 겉면을 그 물질로 코팅을 해준 다음 다시 그 물질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도모아라이고요. 뷰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스프라스코랑 코니카르비 이 설치 이미지는 뒤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그림이 없었네요. 일단 뷰레토랑 코니카르비가 중요한데요. 뷰레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물질을 담고 여기에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돌리는 부분은 돌리면 뿅 하고 나옵니다. 뿅 하게 나오게 해서 산성이라고 치죠? 산성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닿아서 뿅 하고 나오게 해서 얼마나 나왔는지 재개합니다. 이때 얼마나 이 뷰레토에 눈금이 있는데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고 이 코니카르비가에 담겨있는 산성 용액은 이 정도
산성들을 가지는구나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코니카르비가랑 코니카르비가 같은 경우는 얘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물에 젖어 있어도 괜찮겠죠? 여기만 정확하게 재면 괜찮습니다. 뮤레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었던 염기성 용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수이대 느르데이자다면 물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도모아라이 여기에 넣고자 하는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도모아라이 겉면을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메스 플라스크는 여기에서 사용된 다양한 물질들을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젖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호우르 피펫도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이드밖에 안 썼을 텐데 옛날에 쓰던 유리로 되어 있는 여기를 입으로 쭉 빨아서 사용하는 스포이드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걸로 정확하게 물질을 재야 되기 때문에 얘도 물로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염기성 용액이나 산성 용액으로 도모아라이 코팅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화 작성에 사용되는 기구의 이름과 생김새를 매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로만 씻어도 되는지 아니면 도모아라이 내가 쓰고자 하는 염기성 물질이나 산성 물질로 이 유리병 기구의 표면을 코팅해줘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메스 플라스코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친구는 물에 젖어도 되고요. 코니카르비가 만만하게 생긴 우리 비커니까 물에 젖어도 되고요. 호우르 피펫도 구멍이 뚫려 있는 스포이드 대신 사용하는 피펫은 도모아라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액을 사용해서 안쪽을 코팅시켜줘야 되고요. 뮤레또 여기 아랫부분을 조정해서 여는 친구는 여기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액으로 코팅을 시켜줘야 합니다. 얘네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실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직겐소사 실험 조작 방법. 한국어로 조작이라는 좀 이상하네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이랑 중화 반응 문제를 한꺼번에 내기 상당히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사호호 조작 방법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이 조작 방법이 나오는 학교는 되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시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標準液の調整、濃度が変化しにくい安定した溶液を標準液にします。 농도가 변화하기 힘든 안정된 용액을 표준액으로 합니다. 주요 색채의 대표的な標準液は臭酸水溶液 H2C2O4 です。それでは 0.05mol per 리터 H2C2O4 の1リットルを調整してみましょう。중화 작성의 대표적인 표준액은 H2C2O4고요. 0.05mol per 리터의 H2C2O4에 1리터를 조정해 보도록 합시다. 소사 1, 조작 1. 필요한 슈산 미스리와부츠, 슈산 자체에 두 개의 물이 섞여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미스리와부츠는 개쇼 덴시텐빈을 하가리 돌리마스. 슈와 미스리와부츠의 결정을 전자저울로 측정해서 가져옵니다. 하가리 쏟다 개쇼 미가 아니네純水を加えて溶かします。 특정한 결정을 비커에 넣어서 순수한 물을 넣어서 녹입니다. 소사 2の水溶液1をメスフラスコに入れてガラス棒とビーカーを純水ですすぎその液もメスフラスコに入れます. 조작 2에서 했던 수용액 1리터를 메스 플라스크에 넣어서 유리봉으로 비커랑 물을 비가오 즈스이데 스스기 유리봉이랑 비커를 깨끗한 물로 순수한 물로 씻어주고 다른 액도 메스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操作4、純水を標線まで加え、全体の体積を正確に1リットルにします。순수한 물을 표선까지 넣어줘서 전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1리터로 해줍니다. 操作5、静音してよく振り混ぜます。뚜껑을 닫고 잘 섞어줍니다. 선이 지휘와 붙이고 전자 저울에 재준 다음에 비커에 넣어서 독가스 녹여줍니다. 그 다음 얘네들을 수용액에 넣어가지고 표선까지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녹이기 위한 물이고 메스 플라스크는 이제 녹이기 위한 물에 물을 더 넣어줘서 1리터까지 맞춰주는 거죠. 이때 이 뚜껑, 제행시대 그리마세르 뚜껑을 해서 섞어줍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적정, 濃度未知の水酸化ナトリウム水溶液 NaOH と 0.05mol/L 週酸標準液の中和適定で確認してみましょう. 일본 수업 문제가 어려운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산량기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범위랑 개념을 알려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주유산 효준액이라든지 거기랑 관련된 되게 전형적인 화학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중화적 적정 문제네. 물론 중화적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하여튼 주유산 효준액이 이거 나오면 중화적정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들어갈게요. 적정. 操作1、長尺メスフラスコを使って調整した 0.05mol/L H2C2O4 をホールピペットで正確に 10ml 測り取り、コニカルビーカーに入れます。メスフラスク를 써가지고 조정한 0.05mol/L의 H2C2O4 용액 있죠? 아까 만든 거. 호르 피펫도 아까 그 구멍 뚫린 피펫을 이용해서正確に 10ml를 가까이 들이 거기서 홀피펫으로 정확하게 10ml 꺼내가지고 코니카ルビーカーに入れます. 여기에 넣었대요. その後 페놀프타레인 시제약. 페놀프타레인 시제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거의 물질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산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페놀프타레인 지시약을 넣습니다. 操作2、濃度未知のボラセギよ。濃度未知の NaOH をビュレットに入れ、コニカルビーカーを適化し、中和点の適化量を読み取ります。농도를 모르겠는 NaOH를 뷰렛톤에 이래. 죄송해요. 제가 코니카ル비커에 넣는다 했는데 뷰렛에 모르는 걸 넣는 거였네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농도를 잘 모르겠는 NaOH를 뷰렛에 넣어가지고 코니카ル비커에適化し, 코니카ル비커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中和点までの適化量を読み取ります. 중화점까지 몇 밀리리터 떨어뜨렸는지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봐줘요. 操作3、操作2の結果を利用し、中和点での量的関係から NaOH の濃度を計算します. 여기서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0.05 H2C2O4, 0.05mol/L의 H2C2O4를 10ml 넣은 다음, 1리터 만든 다음 1000으로 만들어줬죠? 뭐라는 거야? 0.05몰을? 죄송해요. 0.05mol/L짜리를 이제 1리터 만들어준 다음 10ml만 떼왔죠?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H2C2O4는 H 플러스를 2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주고요. 이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NaOH 방금 5ml 썼대요. 5ml 썼으니까 단위를 리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NaOH는 OH- 를 하나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완성을 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0.2몰/리터가 됩니다. のメモリの読み取り方、中和点の判断法、뷰엣의 표준선에 읽는 방법.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 읽어야 돼요. 여기는 부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 가장 높은 곳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읽으셔야 합니다. 중화점 같은 경우는요, pH가 엄청 변해요. 예를 들어서 pH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요. pH는 독대. 아까는 그 기호가 없었긴 한데, 아까 비커에 이 pH 측정기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를 가정해서 이걸 배워봐요. pH測定。pH メーターを使って溶液の pH を測定し、pH が激変する点を確認します。測定した pH をグラフにしたものが適定曲線です。pH 미터를 아까 그 용에 그 비커에 꽂아 놓은 다음 pH가 빨리 엄청 변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측정한 pH를 그래프로 한 것이 적정 곡선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글이라는 학교도 가끔가다 있어요. 또 pH 지시약, pH 지시약은 pH가 해인가스를 色が変化するものをpH가 変化すると色が変化するものをpH 지시약と言います. pH가 변화했을 때 색이 변하는 거. 우리가 거의 다 맹물을 투명한 물질을 쓰기 때문에 pH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을 쓰는데요. 또 헨쇼크액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변색력이라고 해서 지시약은 色が変わる pH の範囲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pH의 범위가 pH ジャンプに入っている指示薬を適正に使用します. 예를 들어서 지시약에 따라서 pH 1에서 5까지만 잴 수 있는 애들이 있고 4에서 15까지만 잴 수 있는 애들이 있고 7에서 11까지만 잴 수 있는 애들이 있다. 이 잴 수 있는 범위가 헨쇼크액기이고 얘네들이 제대로 pH가 변화하는 범위, 그 용액이 변화하는 범위들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pH를 1에서 5까지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pH가 7까지 가버렸어. 그러면 5 이후로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헨쇼크액기가 pH ジャンプに入っている指示薬を適正に使用します라는 거는 이 얘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이 pH 점프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점프라고 표현을 하고 강산 강염기든 약산 강염기든 강산 약염기든 그냥 여기 부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강산인데 이거 값 얼마야? 하고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 pH 부분은 제대로 잘 읽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강산 보통 HCl 줘놓고 막 pH 2, 4, 6, 8 이것 중에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합니다. 강산 강염기 같은 경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중화작정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 메틸 오렌지, 주황색이랑 페놀프탈레인이 있어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강산일 때, 약산일 때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를 하고요. 페놀프탈레인은 투명한 색에서 빨간색, 보라색에 가까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부분을 잘 알려면 이 pH 점프
여기 점프하는 부분에 이 페놀프탈레인이든 메틸오렌지든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여길 보자. 약산 강연기 부분을 보면 페놀프탈레인은 이 점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메틸오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서서히 바뀌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pH 점프가 일어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냐면 강염기는 페놀프탈레인 쓰고 강산은 메틸오렌지야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강염기는 페놀프탈레인, 강산은 메틸오렌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읽으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을 보세요. 직긴카이스텐노 pH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pH가 세로축이고 염기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엔기노 데카료가 가로축입니다. 점점 떨어뜨려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작되는 점이 직긴카이스텐노 pH 실험이 시작될 때 pH겠고 여기에 점점 산성 용액이었다면 염기를 점점 떨어뜨려 가요. 그래서 염기를 점점 떨어뜨려 가니까 pH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텐드노 엔기테키카료 여기서 갑자기 그 pH가 변화하는 점을 주어텐데노 엔기테키카료 중화점에서의 염기 적하량으로 보고요. 여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리고 주어텐노 pH 중화점의 pH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점프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最終的な pH, 최종적으로 어떤 pH에 도달했는지.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1번이랑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실험 개시할 때 얼마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넣었을 때 중화점, 그 중화 점프, pH 점프가 시작됐는지. 1번, 2번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약본보다는 본 내용이 중요해요. 주요한 tekite, 표준액기는 조세, tekite의 조사도 주의제を しっかり押さえておこう. 중화적정, 표준액의 조정과 적정의 조작과 주의점을 잘 기억해두도록 하자. 적정 곡선, tekite의関し前の pH, 주어될までの 대가료, 주어될の pH, 最終的な pHに 注目しよう. 적정 개시 전의 pH, 중화점까지의 적하량, 중화점의 pH, 최종적인 pH에 주목하자.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 제대로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역적정이랑 2단 적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동영상을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배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적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역적정을 푸시는 게 좋습니다.